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생긴 배포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학원이 아니라 무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일단 드릴 말씀을 제가 아마 오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항상 제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조금씩 시간을 초과해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회 때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영역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게 많으신 채로 여기 와 계실 건데, 아마 이제 크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국어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일반고와 자사고에 대해서 아마 다 관심 많으신 것들이죠. 혹은 디테일하게는 이제 각 학교별 우리 학교 내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건데, 오늘은 이제 예비고 1 입장에서 이제 이번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선행이 필요하다면 어떤 선행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달라지는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를 이해해야 되느냐를 조금 전체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양력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이투스, 네오, 그리고 청솔학원, 시대인재에서 내신 수업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세정학원, 이강학원 등등 단과 수업을 진행해 왔고, 내년에도 이강학원과 함께, 달라지는 이강학원과 함께 이제 그 내신 수업을, 그리고 이제 수능 수업을 진행하게 될 조원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과목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 전체적인 얘기부터 세부적인 얘기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게 뭘까? 사실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냥 사실상 다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문학이 나온다, 독서가 나온다, 문법이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만 유지한 채, 그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이 달라지고,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평가 기준과 학생들의 능력치를 평가하려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다른 과목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과목인데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해가 쉬우시게 조금 그냥 전체적인 거 4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어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공통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단순한 그냥 작품 내용을 예쁘게 알면 되는 역량, 혹은 그냥 작품 내용을 학습 활동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10번, 20번 보면 되는 그런 내용과 작품의 차이가 아니다. 그럼 뭐냐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혹은 그 작품 이해에 대해서, 혹은 시대상에 대해서, 반영된 시대상에 대해서 조금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역량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지금 내신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 혹시 학창 시절에 배운 적 있으실 겁니다. 19채 향가인데, 제망매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은, 저랑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은 진짜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제될 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랑 한 그 제망매가 문제만 1400문제를 풀었으니까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죠. 하나라도 안 틀리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전교의 70%의 학생이 거기서 2문제를 틀렸고요. 출제된 4문제에서.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공부 어지간히 한다는 외고 학생들인데, 그럼 그 제망매가 그 10줄짜리에서 내용이 뭐가 부족해서 70%의 전교의 학생이 틀렸을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용을 모르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누이가 죽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채로 시험장에 앉아있다.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틀렸느냐? 그러면 예쁜 작품의 문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사고, 전사고, 그 외고, 그다음 일반고 전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작품 내용만 예쁘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19채 향가의 전반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옳지 않은 걸로 출제가 됐어요. 제망매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전체적으로, 그 작품 외적으로도 좀 알아야 하는 센스. 방금 말씀드린 게 이 4가지를 전부 관통하는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내는 이제 문제를 저희가 접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본질은 사실 상대평가에 있죠. 이제 90점 넘으면, 그리고 중학교 성적 A를 받으면 적당히 잘했던,
거라고 평가해 줄 수 있었던 과목이었다면 이제 상위 4%가 유의미한 거죠. 상위 10%, 상위 22%부터 절망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40%부터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상위 4% 안에 들고 싶고요. 이제 여기서 오는,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학생들의 그 어떤 그 변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기 위해 공부한 내용 외적인 것들로부터 이제 틀릴 만한 요소들을 끌어오는 그런 과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는 사실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진행하게 될 그 겨울방학 강좌와 직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일단 지금 고등국어는 학습된 텍스트의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더 264 윤동주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사고의 밀도와 속도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조는 그 수능국어에서 기인합니다. 일단 저희가 고등부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국어라고 할게요. 고등부 국어를 대한다고 했을 때, 고등국어에서 저희가 대입의 관문이 두 개인지라, 그죠? 수시와 정시가 있겠죠. 크게 나누면. 그래서 대입의 관문이 두 개인지라 국어의 문제 스타일과 그다음 공부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그 국어 시험의 스타일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계속 이제 누적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수행평가 봐서 예쁘게 학생부를 만들어야 하는 내신 국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국어가 있죠. 수능에 대해서는 뭐 어제 수능이었고 어떤 시험인지는 뭐 겪어 보셨을 테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국어 영역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직접적인 호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맞기도 해요. 직접적인 호환이 안 된다. 이게 수학이랑 혹은 일부 영어랑 혹은 탐구 과목이랑은 가장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수능 국어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1학년 기준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1, 2등급이 나온다고, 우리 학교 내신 국어 성적이 지금 1, 2등급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는 더 마찬가지예요. 그 내신 국어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1등급, 2등급이 지금 나오는데 왜 모의고사만 보면 이럴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게 질문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열심히 공부한, 예쁘게 공부한 제망매가가 수능에 나와야 하겠죠? 우리가 제망매가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걸 잘 보려면? 그러면은 수능에 내가 나올 만한 작품을 알게 하는 걸로 계속 작품을 공부해서 외연을 높일 것이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대비 문학 작품의 수와 독서 지문의 수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평가하려고 하는 그 요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내신 국어는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든 가실 테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신 국어는 얼마나 예쁘게 배웠느냐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배웠으니 열심히 공부했으니 그러면 어디 한번 잘 풀어봐. 점검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 함정을 잘 피해가 봐.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안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누적해서 반복 학습한 학생들이 승리하게 되는 게 원칙적입니다. 자, 반대로 수능 국어는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교수님이 검토하시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문제는 최대한 안 내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다 알만한 작품은 주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력, 혹은 처음 보는 독서 지문에 대한 문해력이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이어도 처음 보는 텍스트에 대한 적용력, 아무튼 새로 보는 것에 대한 시간 내로 타임 어택으로 거기에 대한 센스를 물어보는 게 수능 국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국어의 문제를 센스 있게 볼 줄 아는 국어 영역의 능력자가 있다. 그러면 내신 국어를 잘하게 되는, 혹은 내신 국어의 문제와 선지를 뚫어낼 수 있는 능력치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신 국어에 출제되는 지금 선지 스타일이나 보기, 지문 스타일 자체가 수능 국어의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 학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한 줄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한 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수능 국어 혹은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내신 국어도 아마 이 지역에서 조금 그냥 일반고 외에도 조금 학교들이 문제 자체와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변별력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들 문제에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렵다. 보통 그 어렵게 출제하는 문제 스타일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100% 공부한 내용을 40%짜리로 만들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외부 지문과 외부 작품이죠. 결국은 아무리 배운 걸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내신 국어도 그리고 처음 본 걸 열심히 시간 내로 풀어야 하는 수능 국어도 전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그 시간 내로 타임 어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그리고 작품의 외연을 예쁘게 늘리는 게 그 좋은 성적 혹은 문학을 잘하는 사람 혹은 다른 글을 많이 읽어봤으니까 독서 영역에 대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건 직접적으로는 아니란 얘기죠. 결국 처음 보는 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수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국어 영역 지금까지의 그래프고요. 지금 독서 지문이 아무래도 비문학이죠. 독서 영역이 지금까지 그 난이도, 학생들 체감 난이도 중에 가장 높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이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지금 언어와 매체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좀 개편되긴 하죠. 보시면 저도 어제 수능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냥 저는 매년 수능을 보러 가고요. 뭐 보러 가는 이유는 대입 때문은 아니죠. 저는 대입 때문은 아니고 이제 제 스스로 그냥 제가 이제 수능도 가르치고 있는 강사다 보니까 1년 중에 저한테 오는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수능에 임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제 직업으로서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감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건 매년 좋더라고요. 학생들의 그 긴장감을 조금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차피 다시 총평을 하고 해설 강의를 해야 할 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직접 풀어보는 것에 대한 그냥 혼자만의 만족감 뭐 그런 걸로 어제 이제 보러 갔다 왔습니다. 보러 갔다 왔고 사실 그 현장에서는 저도 푸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어 영역이잖아요. 어려워요. 독서 지문은 특히나 더 어렵고 문학에선 이런 게 나왔네. 문학이랑 뭐 제가 학생들보다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낼 수 있는 건 아마 문학과 문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해에 온 게 어디 가지 않고 고스란히 누적되는 파트겠죠. 그래서 어제 느낀 점은 사실 현장에서는 체감이 크게는 안 되고요. 쉽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9평보다는 확실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1등급 컷은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90점, 언어와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90점에 걸려 있는데 1등급 컷이 90점이라는 얘기가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많이 겪어본 게 아니라면 엄청 쉬웠던 것도 아닌 겁니다. 최근에 너무 어려운 수능 그리고 작년에 너무 어려운 수능이었죠. 뭐 역대급이다, 뭐 불수능이다, 불국어다, 막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어 영역 1등급 컷이었기 때문에 84 정도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90점이면 아무튼 어렵긴 했지만 그리 뭐 쉽지도 않고 하는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평이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파트는 역시나 독서 그리고 문학에서도 최근에는 평가원이 계속 그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닌 조금 읽고 나서 그 읽은 걸 바탕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더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수능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수능이 지금 바뀌어가는 기조대로 그게 내신에 아마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이 바뀐 만큼 더더욱 그럴 거고요. 앞으로 그 자사고, 전사고, 그 다음 외고, 특목고의 내신의 유형 그리고 내신 국어의 유형은 더더욱 외부 작품과 함께 보는 눈을 요구할 겁니다. 함께 사고하는 눈을 요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그게 중3에서 고1 올라갔을 때, 이제 고1 올라간 학생들이 고2 올라갈 때는 학생들이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깨져봐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어렵게 나왔구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냈구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충격입니다. 그냥 아 어렵네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지 싶은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고전 때문이기도 하고 문법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튼 대비되지 않은 평범한 예비고일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벽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랑 이제 함께 하게 될 겨울방학 강좌에서도 제가 조금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편이라서 교재 내용 편성이나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청 일반적이기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예비고일 학생들이 조금 고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일종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1학년 때 가서 경쟁, 그 상대평가 경쟁 속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내신 대비 과정에 치를 그 엄청난 그 벽과 충격을 미리 대비한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느냐 본격적으로 강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방향은 수능 국어 기조를 방향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 학교 배정된 교과서 혹은 교과서를 쓰지 않는 학교였구나 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프린트, 이제 그때 이제 뭐든 간에 공부해야 되는 텍스트가 주어질 거잖아요. 3월부터. 그 텍스트를 어떻게 구워 삶고 어떻게 요리하느냐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12월, 1, 2월에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베이스는 수능 국어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아마 지금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아니 그냥 모든 학교가 어떤 교과서를 우리 학교가 나갈지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학교 기출문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선생님이 내셨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우리 담당이다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국어의 내신이라는 거는 뭐 우리 학교는 1학년은 언제나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자, 2학년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자라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경향은 아니거든요. 이제 항상 뭐 내신 경향, 1학년 경향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학교 선생님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텍스트라도 비슷하면, 우리 학교에서 출제됐던 텍스트를 이번에 또 범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저번에를 참고 삼아서 어떻게 또 준비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다 바뀌죠. 교과서 편제가 바뀝니다. 교육과정이 15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국어, 문학, 그 다음에 독서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파트가 공통국어, 이제 저희가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 과목 이름, 교과서 이름이죠. 공통국어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 독서랑 언어와 매체가 묶여서, 화법과 작문이 묶여서 독서와 작문, 그 다음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묶여서 화법과 언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 크로스해서 편제가 되었어요. 물론 뭐 일반 선택, 공통 선택 요거까지는 이제 너무 딥한 얘기가 되니까 일단 저희는 공통 국어를 해야 하고, 그것의 교과서 그리고 우리 학교 텍스트가 무엇이 될지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다. 저를 위한 종이 아니죠? 안내 방송.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통로 터널의 차를 주차하는 일이 말씀드리면 되나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내려가는 예,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크게 이야기한 게 지금 독서랑 문학이랑 뭐가 있었죠? 문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 독서, 문법 중에 그러면 우리 예비고1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느냐, 다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이번 방학엔 뭘 하고 다음 방학엔 뭘 해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일단 다 다루고 들어가야 돼요. 다 다루고 들어가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때 다 중요하냐라고 했을 땐 얘기가 좀 달라져요. 무게중심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다 해야 하는데 무게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면 1학년 1학기 이거는 외고자 사고 전부 마찬가지, 뭐 교과서를 쓰든 안 쓰든 프린트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두 마찬가지로 문법이랑 그 다음에 현대문학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내신 국어 때문이기도 하고 수능 국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중학교 때 그래도 껍데기를 했거나 아니면 프레임 정도는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화로 들어가기에 스무스한 파트가 문법. 그 다음에 고어로 배우는 고전 시간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게 그래도 배운 것들은 조금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능 국어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현대문학. 이렇게를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다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보지 않은 파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접근을 시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어에 대한 읽기 방식, 한국말인데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한국말,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한국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심화 문법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고전 소설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무시무시한 게 있다는 건 알지만 딱히 엄청 아직까지 뭐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다뤄보지는 않았던 그놈의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 비문학.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환율과 금리의 관계, 실질 통화량과 명목 통화량, 그다음에 뭐 그 천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대학 수준의 생명과학을 시간 내로 읽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서 영역은 이제 수능의 최종 보스고, 그다음에 그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들은 독서 영역을 1학년 때부터 지문으로 많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첫 단계를 이번 겨울에 꼭 닦아놔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해력이 아니라 감상력이죠. 시의 이미지를 읽는 방식, 소설의 서사 흐름을 읽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부 내신에서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시고 무조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출제하시는 분의 머릿속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출제하더라도 문학에서 많이 내는 게 학생들 변별력을 두는 게 가장 좋고 가장 공부가 될 것 같은 파트예요. 자, 그래서 수능적 내신적 접근 방식을 모두 체화하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수능도 내신도 문법의 본질과 문법의 이론은 전부 하나입니다. 사실 수능 문법을 한번 뚫어놓으면 내신 문법에 뭐가 나오든 그때는 이제 내신 범위에 알맞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예시 스타일에 알맞게 살을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뭘 해야 한다는 없고 다 해야 하지만 무게중심을 둬서 문학과 문법,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현대문법은 교과서만 다루는 학교든 아니면 교과서 외적인 걸 많이 다루는 학교든 다 들어갑니다. 현대문법은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높임 표현, 피동사동, 이쪽은 무조건 이번 방학에 2회독 이상은 해놓아야 하는 파트다. 물론 제 커리큘럼에는 3회독을 하게끔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도. 자, 그래서 뭐 강좌 내용 효과는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 개념, 그리고 심화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수능식으로 이제 문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기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그냥 수업의 프로세스인데요.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매주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테스트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짧게는 15분에서 20분. 매주 이제 문제 수는 달라지는데, 테스트는 이제 그 겨울 방학 때는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는 하지 않을 거예요. 배운 내용인데 배운 텍스트에 대한 테스트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뭐 이육사의 작품을 했다 그러면 그 작품을 그대로 출제해서 예쁘게 공부했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읽기 방식을 얼마나 잘 체화했는가를 물어보는 테스트를 매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소설 혹은 시랑 다른 작품, 하지만 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내로 소화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채점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는 팀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기 현장 조교 쌤들도 이제 함께 오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제 실장님, 제 전담 실장님께서도 이제 아마 같이 출근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오셔서 이제 제가 수업하는 동안 학생들 과제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적 입력, 데이터 입력은 모두 전부 해놓습니다. 그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과제 데이터, 과제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좀 최대한 알차게, 그 다음에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과제를 배부하고, 과제는 매주 나가는 주간지입니다. 주간 과제고요. 그 주간 과제 안에는 데일리로 학습할 수 있게, 데일리로 풀어낼 수 있게 데일리 테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데이 6까지 있는 매주 해와야 되는 주간 과제,
겨울방학 강좌 기간에는 한 200문제 정도씩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강좌 때는 이제 한 보통 한 주당 한 300~400문제, 많게는 한 500~600문제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적하면은 한 내신 한 번 하면은 한 3000문제를 풀어요. 이게 사실 가성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작업은 아니죠. 근데 국어 과목은 그 최대한 문제 유형에 대한 외연을 넓히는 게 중요해서 내신에 필요한 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내신 때 자식 간담회나 설명회 때 저희가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그때 내신에 대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이제 모든 수업은 녹화 진행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일단 수업, 컨텐츠 자료,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의 학원이죠. 저는 이제 이제는 강하다 이강학원과 함께 하게 된 이제 국어 강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이 지역 전문학원들과 전문학원들의 훌륭하신 강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단과 학원들과 거기 있는 훌륭하신 국어 선생님들과 저도 함께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의응답 시스템, 그 다음에 성적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님께 이제 보내드리는 어떤 성적표나 어떤 그 공지사항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짱짱하게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야심차게 들어오는 시간표를 이제 개설 시간표가 언제 개설이냐면 12월 21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회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월 말까지 진행 총 10회 동안 들어가는 커리큘럼이고 이제 내신 대비 빼고 일단은 요 1월과 2월, 3월 초 전까지 혹은 2월 말까지 여기까지 진행되는 게 이제 시즌 1 저희가 이제 정규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디테일한 커리큘럼은 여기 10회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문학이랑 문법, 독서를 전부 좀 시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넣어놓은 프로그램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 자랑이에요. 이제 그 문학 감상은 이렇게 하도록 제가 수업을 하고 방향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하는 글에 대해서는 좀 이런 방법들을 가르치고 지금 올해도 제가 그제까지 함께했던 고3 학생들과 재수종합반 학생들에게 전달했던 읽기의 방식과 풀이의 방식 그런 걸 최대한 예비고1 수준에 조금 녹여서 그 수업을 진행한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선택으로 선택을 했으면 그것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 포인트는 말 그대로 강좌의 포인트들입니다. 제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내용은 녹화가 됩니다. 모든 수업 내용은 촬영을 하고 녹화를 진행하는데 녹화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영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 때문도 있는데 사실 이 녹화 영상을 보다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리뷰하는 학생들이에요. 현장 강의엔 참석은 했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수업을 했는데 복습하다가 혹은 다시 보다가 다시 조금 제 설명을 좀 들어야 하는 게 있는데 질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좀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영상 자체를 저한테 요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따로 전송을 해서 학생들이 좀 리뷰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재는 자체 교재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나갈 강좌명이고요. 개이득 강좌입니다. 개념어 이론 체득 강좌고요. 국어 영역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과 이론을 체득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썼던 교재 표지 샘플입니다. 그 내지 샘플이고요. 지금 이 교재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가 됐고 다음 달까지 검수를 하고 이제 다음 달 21일에 개강날 맞춰가지고 새로운 교재, 새로운 표지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성적표는 이렇게 생긴 성적표가 발송이 되는데 학생들 출결 그리고 그 어떻게 이번에 테스트와 과제 수행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옆에 공지사항 이렇게 매주 수업 끝나고 발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되고 모든 데이터는 입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긴 해서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인물 정보에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혈액형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스타그램은 어머니들이 쓰실 일이 있으실지는 별로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이제 저랑 많이 팔로우가 돼 있고 한데 가끔 이걸로 DM 많이 주세요. 제 번호를 모르겠는데 학원에 물어보시긴 조금 쑥스럽거나 약간 그냥 하나만 물어보고 싶고 이러실 때 가끔 여기 제 인스타로 DM을 하시기도 합니다. 공개되어 있는 계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들어가면 사실 지금 유튜브는 거의 그 복습 영상을 비공개로 놓고 링크를 쏴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주로 하고 있어서 들어가면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뭐 수업 스타일이나 뭐 어떤 내용을 수업하는지 뭐 혹시 참고하실 만한 게 좀 있으실 것 같다면 여기 QR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한다고 말씀을 랩하듯이 들었는데 조금 정보 전달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거 요약을 하자면 수능 국어의 베이스가 중요하다. 수능 국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능 국어를 지금부터 수능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신 국어도 결국 베이스는 수능에 깔립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적 센스, 사고력, 인지력, 감상력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 내로 볼 수 있는 읽는 능력을 학생들은 중학생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하신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